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터리 잔량이 단 5% 남은 상태에서 61km를 달릴 수 있을까요? 최근 한 테슬라 운전자가 바로 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긴장된 순간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온라인에서는 진짜 가능하다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곡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테슬라가 최근 확보한 최첨단 배터리 기술과 연결해서 보면 EV의 미래와 실제 운용 현실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테슬라는 최근 건식 전극 공정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배터리 제조 방식은 슬러리라는 액체 혼합물을 코팅하고 건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도 많이 쓰고 제조 과정도 복잡했죠. 그런데 건식 전극 방식은 용매 없이 분말 기반으로 전극을 만들어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단순히 제조 원가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 테슬라는 EV 가격을 낮추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같은 배터리 응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죠. 즉 건식 전극은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와 에너지 시장 전체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정은 친환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기존 WET 방식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용매와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있었는데, 건식 전극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어 ESG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에요. 결국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 성능, 친환경, 산업 확장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운용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서는 한 운전자가 배터리가 5%만 남은 상태에서 61km, 즉 38마일을 주행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어요. 영상 속 운전자는 슈퍼차저를 지나친 뒤 테슬라 화면에 표시된 남은 거리와 시간을 보며 심장이 철렁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화면에는 잔량 5%, 남은 거리 31마일, 남은 시간 37분이라는 안내가 떠 있었죠.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테슬라 내비 예측은 상당히 정확하다, 속도와 허준까지 계산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실제 주행거리는 훨씬 짧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전문가들은 테슬라 예상 주행거리가 고도, 날씨, 속도, 차량 무게, 타이어 압력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속도가 빠르면 에너지 소모가 급증하고 충전소를 건너뛰는 선택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고 외부 변수를 최대한 피하면 3에서 4% 배터리로도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지만 5% 배터리로 60km를 주행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건식 전극 같은 기술 혁신은 배터리 효율과 제조 단가를 개선해 EV의 장거리 주행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배터리 예측 시스템과 실제 주행 경험 사이에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어도 운전자가 배터리를 과신하거나 환경 변수를 무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 EV의 미래는 기술 혁신과 안전 운용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완성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배터리 효율과 안정성이 올라가고 장거리 주행도 더 안전해질 수 있지만 운전자의 판단과 관리 역시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죠. 정리하면 테슬라 배터리는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과 현실 운용 경험이 함께 맞물려 있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건식 전극 공정은 EV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고, 장거리 주행 영상 논란은 기술 발전에도 현실적인 한계와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EV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과 안전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술 혁신과 안전 어느 쪽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